드림액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성우에 관심 가져주시는 많은 지망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우 임진행입니다. 이번에 공지가 뜬 KBS 1차 46기 1차 시험 문제 대본을 한번 분석해보고 가이드하는 영상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연기에 작은 상상의 단초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본 어떻게 상이 좀 잡히시나요? 제가 여자 부문, 남자 부문 요 문제를 보니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되는 초급분들은 또 초급분들 나름대로의 표현의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준비를 오래 한 분들은 또 그런 분들 나름대로의 많은 선택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올바른 길이고 어떻게 표현하는 게 나한테 가장 맞는 옷일지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인물, 어떤 말투, 어떤 캐릭터가 그려지십니까? 자, 뭔가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는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연기의 기본을 생각하십시오. 먼저 이성적인 대본 분석이 되겠죠. 대본 분석은 대본의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이 사람의 많은 표현해야 될 인물의 많은 정보를 취합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수만 가지 상황을 유추하고 발췌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재료들은 모두 여러분들 연기에 아주 좋은 재료가 되고 그것이 바로 곧 이성적인 분석이겠죠. 이런 분석의 틀에만 갇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직관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 어떤 떨림으로 다가오는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소설 작품과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이러한 인물을 본 적은 없는지, 이러한 캐릭터에 뭔가 내 뇌리를 스치고 갔던 인물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치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이성적인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의 직관을 잘 조합한다면 아마 후회 없는 연기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남자 부문, 여자 부문 문제 한번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남자 부문 시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내용 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을 겁니다. 자, 이 인물은 보라라는 인물을 어떻게 요리하고 있나요? 자, 내용으로 봤을 때 보라를 어떤 연예인이라고 해도 되고 가수와 배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보라를 관리하는 매니저라고 상정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 작품의 원문처럼 어떤 일타 강사를 매니지먼트하고 관리하는 관리자로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요는 이러한 매니저든 매니지먼트 관리자든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요? 굉장히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가고 한순간 잘 나가다가 삐끗하면서 무너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보라가 지금 난관에 봉착했지만 이 인물은 어떤가요? 개의치 않습니다. 이 아사리판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라를 회유하고 있죠. 설득하고 있죠. 너 내 말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 위기 금방 벗어날 수 있어. 그리고 다시 한번 너의 인기는 날개를 달 수 있어. 내가 하라는 대로 말해. 나만 따라와라고 지금 설득하고 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의 성격은 어떨까요? 뭔가 양심적이고 푸근하고 이럴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뭔가 멘탈이 강하겠죠. 냉철하고 현실주의적이겠죠. 자신의 이익이 된다면
매몰차게 정과 의리 같은 걸 팽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상이 그려지는데 이 인물을 어떻게 표현할지, 뭔가 조금은 가볍게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진중하게 표현해야 될지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가 이제 고민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표현하시든 이성적인 분석 틀과 여러분의 직관에 의해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정답인데 하나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 임팩트와 눈빛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연기를 풀어나가시더라도 이 사람만의 고유한 독특한 임팩트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건 곧 뭐야?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야. 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반드시 우리는 큰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도끼와 눈빛을 보여주신다면, 알맹이만 확실하게 잡고 가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한번 대본을 읽어볼까요? 보라야, 네 앞가림이나 해. 너 백수야 지금. 자, 이 대사 앞부분에 보라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보라가 뭔가 다른 사람을 걱정하거나 소심한 말을 했을 겁니다. 네 앞가림이나 해. 너 백수야 지금. 기가 차고 어이없게 말할 수도 있고요. 보라야, 네 앞가림이나 해. 너 백수야 지금. 임마. 강렬하게 말을 하셔도 됩니다. 자, 어떻게 이 보라를 회유하고 설득하게 나갈까요?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내가 도와줄게. 양심 고백 타이틀 걸고 영상 하나 찍자. 처음부터 눈물 흘리지 말고 담아놔. 그런 다음 숨어 지내고 싶지 않았다. 그동안 무성했던 루머에 대해 정면 돌파하려고 이렇게 용기 내 카메라 앞에 섰다. 뭐 그런 거 있잖아. 대본은 내가 써줄게. 넌 그대로 읽기만 하면 돼. 그리고 눈물은 마지막에 한 방울 액세서리로 떨어뜨려주면 되고. 자, 이 내용이 뭔가요? 이 내용은 진실된 건 없습니다. 보라한테 말 그대로 내 수족처럼 마네킹이 되면 된다. 넌 내 꼭두각시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 위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설계가 돼 있고 내가 시나리오 다 짜줄 테니까 넌 나만 따라와. 빙글빙글 웃으면서 회유할 수도 있고 뭔가 위기감 속에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여되어 있다는 거. 핵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과 영상으로 관심 한번 끌어주고 자연스럽게 복귀. 좀 더 자숙하려고 했는데 팬들의 성화에 못 이겨. 뭐 대충 그럼 알겠지? 우리 선수잖아. 자, 뭔가 진실된 대답은 없고 가면 속에 가면에 미소를 띄고 연기 지도하듯이 뭔가 나오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보라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식 그만 집어 던지자 보라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가식 그만 집어 던지자 보라야. 강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너 평생 죽어라 이래도 이 돈 못 만져. 어설픈 자존심하고 바꾸기엔 액수가 너무 크지 않냐? 우리 솔직해지자고. 어떤 돈의 유혹으로 노골적으로 회유하고 협박하고 유혹합니다. 일만 하자고. 일만 하면 서로 상처받을 일도 없어 보라야. 왜 그래 선수끼리. 뭔가 냉혈한 듯한 느낌 속에 진실된 건 없고 뭔가 현실적인 기회주의자의 속성이 번뜩이죠. 자, 이 성격은 어느 정도 감이 잡혔습니다. 호인이거나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보라를 어떻게 구워 삶을지 강렬하게 뭔가 억압하듯이 하든 뭔가 약간 빙글빙글 거리면서 조금 가볍게 하든 핵심 눈빛,
핵심 임팩트를 잃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곧 뭐다? 보라를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이 위기만 헤쳐나가면 반드시 다시 재기할 수 있다라는 강한 멘탈을 보여주셔야죠. 눈빛을 보여주셔야죠. 그렇게만 접근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많은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소설 속에 이거와 비슷했던 여러분들의 어떤 뇌리를 스쳤다거나 가슴을 조금 좀 더 흔들었던 그런 배우가 있으신가요? 그런 역할이 있으셨던가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총동원하셔서 멋지게 한번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비정한, 비열한, 인간적이지 않은 기회주의적인 눈빛과 액센트, 강단만 잃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여자 부문 문제 보죠. 역시 남자 대본에 비해서 굉장히 긴 호흡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이것도 정말 우리한테 많은 지금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회장님의 어떤 관계일까요? 정부일 수도 있고요. 동거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부인이 아닌 둘째 부인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자식들과 지금 재산을 놓고 분쟁 중이라는 거죠. 자식들 입장에선 이 여자가 정말 아버지의 재산만 노리고 들어온 불청객으로 여길 겁니다. 자, 이 아사리판에서 이 여자는 뭘 원하는가요? 회장의 재산이죠. 그 와중에 회장의 납치 사건이 있었고요. 굉장히 지금 위기고 어떻게 보면 이 여자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큰 재산을 앞에 두고 변호사를 찾아온 거죠. 이 변호사를 수족처럼 부리기 위해서. 자, 한번 대사를 한번 잠깐 볼까요? 종이봉투를 내려놓습니다. 자, 회장의 아마 동거녀나 정부거나 둘째 부인이라면 옷차림은 어떨까요? 뭔가 화려할 겁니다. 어떤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회장과는 어느 정도 나이 차가 조금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회장과 어떤 그렇게 큰 나이 차가 안 나가는 5, 60대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상식적인 선에서 회장보다는 젊은 3, 40대 매력적인 고혹스러운 여인으로 봐도 타당합니다. 단 어떻게 잡든 간에 이 여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그 회장의 재산을 포기할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끼와 강단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게 핵심 같아요. 눈빛을 보여주셔야죠. 그래서 이 변호사를 어떻게 구워 삶을까요? 대본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종이봉투를 내려놓습니다. 이 종이봉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회장의 위임장이죠. 회장님께서 제게 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회장님 사라지기 전에 써주신 거예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장님께서 가진 재산을 모두를 저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에요. 거기 회장님 사인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가 뭔가 서두가 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자, 이제 자식들과의 분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당하죠. 가장 강력한 물적 증거인 회장의 위임장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도도하고 뭔가 세련된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나이를 60대로 잡아도 동일한 겁니다. 자, 위임장의 출처. 그런데 이게 누가 주신 거죠? 당연히 회장님께서 주셨죠. 이걸 주시면서
혹시라도 당신이 납치되거나 죽으면 이걸 가지고 경찰이나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아마 이런 일을 예상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회장님 자식놈들은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거든요. 자, 뭔가 이 위임장의 그 느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평온한 상태에서 전해지질 않습니다. 이 위임장을 내 손에 받는 순간 반드시 분란이 일어날 거로 회장은 예측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측대로 실제로 회장은 납치가 된 상태고요. 그러게 내가 사회 환원 같은 거 하지 말라니까. 자기 자식들 성질머리를 제일 잘 알면서 왜 그 고집을 떨어가지고. 뭔가 여기서 뭔가 회장의 답답함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고, 뭔가 회장이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혀를 차듯 끌끌거리면서 말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헐랭헐랭하게 보여주셔는 안 됩니다. 뭔가 임팩트를 잃지 마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어떤 연기의 초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건이 이렇게 됐었고 이러이러한 사건이 지금 일어났고 나한테는 위임장을 갖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 재산 문서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이 나왔습니다. 재산 문서의 행방이 오리무중입니다. 너무 걱정돼요. 혹시 자식놈들이 유산을 채가려고 납치한 건 아닌지, 그리고 혹시라도 재산 문서가 그놈들한테 들어간 건 아닌지, 뭔가 내가 지금 위임장은 갖고 있지만 재산 문서, 그 과연 주식이 얼마고 땅이 얼마고 이런 재산 문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답함과 두려움을 걱정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을 하면서 변호사한테 알아들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지금 문제가 이거다. 자, 그런데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찝찝한 걸 묻죠. 왜 회장한테 직접 묻지 않으셨습니까? 뭔가 의표를 찔린 듯. 그런 거 물어보면 뭐해요? 재산 탐내는 여자로 보이지. 사실 전 그 돈 관심도 없어요. 쓸 데도 없고. 자, 말은 이렇게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뭔가 진실되게 들리시나요? 전 그렇게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자신의 약점을 뭔가 감추려는 듯한 가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자, 이제 드디어 본론을 말하는 겁니다. 연기는 이제 어느 정도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서류 처리해 줄 수 있죠.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사건 수임하고 처리해 줄 수 있죠. 나는 위임장이 있어요. 하지만 재산 문서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게 내가 재산 상속받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요. 해결해 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해드려야죠. 이럴 줄 알았는데 이 변호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데요. 이럴 때 이 사모님의 눈썹 한 부분이 꿈틀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문제라니요. 회장님이 직접 쓰셨다니까요. 공증도 했고 자식들도 권리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삐딱선을 타자. 왜요?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회장님 뜻이 그런데 그게 뭔 상관이죠?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라는 자신감 속에 뭔가 상황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느낌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과했죠.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아, 이제 보니 변호사님, 내가 회장님을 납치했다 생각하시나 보네. 내가 그런 1차원적인 여자로밖에 안 보여요? 회장님 사라지면 누가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오르는데. 정말 상상력 풍부하시네. 뭔가 여기서는 여유를 한번 부려보는 거죠. 나도 굉장히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위험 부담을 내가 왜 감수해?
천만에 난 그런 저단수인 사람이 아니야.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유를 부리는 듯한 느낌으로 조금 변화의 여지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입니다. 은밀하게. 난 아무래도 그 자식들 소행 같아. 서로 물고 뜯고 증거는 없지만 하여튼 느낌이 그렇다니까요. 자, 은밀하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이 행간의 의미를 한번 느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은밀하게, 그냥 조용하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식들 소행 같아. 그리고 그런 느낌이 그렇다. 그러면 변호사인 너는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진실을 따지려고 하지 말고 의뢰인인 내가 원하는 대로 사건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여기서도 은근히 협박 아닌 회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진실은 과연 뭐냐? 넌 변호사야, 판사가 아니라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돼. 그게 바로 변호사한테 진실인 거야. 그럼 도와주실래요? 그럼 한 배를 타실래요? 나랑 한 편이 돼주실래요? 그렇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상속받은 재산에 상상하지 못할 대가가 주어질 거예요. 뭔가 마지막에는 눈빛이 좀 살아있으셔야 되겠죠. 딜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자분들, 자, 이거를 어떤 천박한 티가 나는 어떤 노역으로 하느냐, 아니면 뭔가 속을 알 수 없고 뭔가 고혹하면서도 도도하면서도 섹시한 느낌도 나지만 뭔가 진실되지 않은 구린 냄새가 나는 그런 속을 알 수 없는 여인으로 표현을 하시든가, 어떤 것도 하더라도 여러분들 분석과 직관의 틀에서 하시면 됩니다. 단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뭐예요? 재산 분쟁이라는 그 아사리판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그 큰 재산을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변호사를 수족처럼 부리고 뭔가 연기를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표현한다. 이 점만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부문, 여자 부문 다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고 연기의 다양성이 때문에 혼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기본적인 이성적인 분석 틀을 활용하십시오. 그 모든 게 여러분들 연기에 날개를 달아줄 하나의 소중한 재료가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의 직관을 믿으십시오. 여기에 분석 틀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느낌을 움직이는 어떤 이미지가 없는지 꼭 직관과 경험과 감성의 힘을 믿으십시오. 접목시켜야 되고, 남녀 공이 그러한 틀 안에서 캐릭터를 잡으셨다면 자신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이것만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고 남자는 보라를 회유하기 위한 냉철한 현실주의자, 기회주의자로서의 눈빛, 여자는 아사리판의 재산 상속 과정에서 절대 재산을 양보할 마음이 없는 강한 눈빛과 캐릭터만 잊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시더라도 여러분들 훌륭한 연기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족입니다. 저는 여자 부문 그 1차 시험 문제를 보면서 마지막, 그럼 도와주실래요? 이 대사에서 문득 원초적 본능의 샤론 스톤이 잠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좀 이상한 건가요? 모든 분들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좋은 연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